이번 시간에는 어제는 이제 재무상태표였고 오늘은 손익계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부했던 거 조금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정답은 바로 1번. 여기 있는 것이 이제 회계 2급 50회 5번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 밑에 있는 비유동자산은 투, 유, 무, 기타다. 맞는 말이죠? 유동자산은 위에 거는 당좌와 재고로 구분한다. 맞는 말이죠? 자본금은 우리 그냥 5가지. 여기까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산은 유동, 비유동으로, 부채는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오케이. 자산은 현금화가 빠른 계정 과목을 먼저 기재한다. 그게 요 이야기죠. 맞는 말. 부채는 상환 기간이 늦은 계정 과목을 먼저 기재한다. 정답은 3번이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는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맞죠? 중요하면 구분하고 안 중요하면 통합시킬 수가 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어제 우리 재무상태표의 주제는 너 돈 얼마 있냐 라는 거였고, 포인트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 산 상태였고요. 손익계산서는 너 돈을 얼마 벌어 라는 뜻이었고, 일정 기간. 여기에 중요한 글자 하나 들어왔죠. 경영 성과.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발의정자 거꾸로 그렸고, 여기에 들어간 글자가 뭐였죠? 수익. 여기는 비용. 여기는 외울 때 는 이익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는 이익 이렇게 수익, 비용, 는 이익 아시겠죠? 는 이익. 여기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은 손익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손실과 이익을 같이 표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번 돈과 쓴 돈. 얘를 회계 용어로는 수익 또는 매출액 이렇게 표현하고, 차대변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손익계산서 기본 구조.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 파트입니다. 암기를 하면 좀 좋습니다. 시험에는 항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는 일단은 매출액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매출이 번 돈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매출 총이익이. 여기서 세 글자 가리면 뭐가 되죠? 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가 나오면 끝에 글자는 무조건 이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판매비의 반대말은 뭐냐면 매입비겠죠. 판매할 때 들어간 비용도 있을 거고 매입할 때 들어간 비용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A4 용지를 사요. 거기에서 택배비를 지급해 줬어요. 자, 판매비예요, 매입비예요? 그거는 매입비지. A4 용지를 샀잖아요. 매입했잖아요. 매입. 살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은 매입가에 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택배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넣으면 안 돼요. 거꾸로 내가 물건을 판다고 물건을 밖으로 팔면서 택배비를 줬어요. 그때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해하시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일단은 판매비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판매비고, 두 번째 관리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직원 월급입니다. 관리하는 용이죠. 이해가시죠? 관리하는 용.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영업이익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려볼게요. 이렇게 가리면 는 이익, 여기도 는 이익. 그래서 그림으로 치면 매출 총액이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빠지고 나면 남아있는 놈을 뭐라고 한다?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림상 약간 이해갔죠? 그러면 금방 제가 요만큼 그림에서 요만큼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던지고 나니까 남아있는 부분이 영업이익이라고 했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조금 더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고, 영업이 아니라 영업외니까 약간 중요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넣고 빼고 나면 요걸 뭐라고 하냐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이렇게 합니다. 소득세인 경우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실제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인세 등 차감 전에서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또는 법인세 비용. 이것도 넣을까요? 넣는 게 정확하니까. 자, 이거 좀 수정 조금 할게요. 자, 이렇게 수정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얘가 법인세 비용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법인세 비용이라는 말이나 법인세 등이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법인세 등 차감 전 순이익,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자를 가리면 이익. 그래서 는은 항상 이익으로 끝납니다. 법인세 등 차감 전 순이익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그 다음 빼는 게 뭐겠어요? 법인세 등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빼고 나면 단기 순이익. 요것도 마찬가지로 는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시험에 나오느냐? 일단 회계 2급에는 좀 잘 나와요. 회계 2급에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공식을 손익계산서 기본 구조를 암기하시면 이 문제는 좀 거의 다 풀어내고, 암기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난이도로 쳤을 때는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옆반 선생님께서는 얘를 이제 반복적으로 한 10번 정도 쓰세요라고 이렇게 합니다. 흔히 말하는 빽빽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좋아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금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플러스 되는 부분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매출액과 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 같은 것들이 뭐냐면, 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영업 수익이죠. 얘로 표현한다면 얘는 영업외 수익이고 얘는 영업 수익. 법인세법에서는 수익 금액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학원의 주 영업 수익, 즉 매출액은 무엇이냐면 강의입니다. 강의. 그런데 제가 강의 이외에도 수입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장소를 대여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 우리 하는 학원을 할 목적으로 이 건물이 지어졌는데 누가 좀 빌려달라고 해. 또는 시험 장소로 쓰겠다고 좀 빌려달래. 그런 게 이제 영업의 수익인 거죠.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은 주요 매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영업의 쪽에는 일단 900번대입니다. 900번대. 900번대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곧 프로그램을 만질 건데, 숫자가 900번대로 시작되는 놈은 거의 다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다 900번대. 그래서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900번대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 그 사람은 회계 공부 안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도전이든 K랩이든 그 다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거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900번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00번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는이익, 아까 등을 넣었더니 위치가 변동이 됐네요. 수정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는이익이 되는 형식인데,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는은 이익으로 끝난다. 요렇게 하면 좀 글자가 어느 정도는 좀 암기하기 좀 좋고, 내가 만약에 매출을 하죠. 우리 학원에서 만약에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최초로 나가는 돈이 뭐부터 나갈까요? 매출 일으키는데 최초로 나가는 돈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하러 딱 왔어요. 수업 오시기 전부터 돈이 나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책값이에요. 책값. 그런 것들이 매출원가예요. 내가 공사를 시작했어요. 공사 시작하면 빈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뭐부터 사와야 돼요? 재료를 사와야 되죠. 그것들이 원가입니다. 원가. 흔히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원가고, 그래서 얘는 매출이 발생되면 가장 먼저 내가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보통 거래처라고 해요. 시험에 안 나요. 이 부분 시험에 안 나요. 아시겠죠? 이해 목적 상생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거래처가 그 원가를 빠지고 나면 이제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매출 총 이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칼국수를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칼국수 얼마에 팔 거야 할 때 원가를 가장 많이 따져요. 밀가루 얼마, 김 얼마, 그다음 육수 얼마, 딱 여기까지 딱 하고 나면 나온 값이 매출 총이.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더 많이 나갑니다. 뭐가 나간다고요? 직원 월급 나가고, 전기요금 나가고, 그다음 또 뭐 사온다고 하면 차량 유류대 나가고, 그럼 차가 유류대 나가면 차를 사야 되니까 차에 대한 비용도 나가고, 그걸 이제 회계용으로 감가상각비, 그리고 나서 또 보험료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것들을 싹 모아서 정리를 하죠. 그런 것들이 판매비와 관리비.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얘네들을 딱 빼고 나면 영업이익인데,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가장 회사들 대부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급여입니다. 급여. 그래서 직원이라고 하죠. 우리 학원 또 당장 수업 시작하면 이제 뭐부터 줘야 되는 거죠? 강사료 줘야 되잖아요.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되고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 월급이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제 요 두 개로 해서 영업이익이라는 게 생겨요. 일단 요거 빼고 영업이익 여러분들 딱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매출은 10,000원인데 영업이익이 1,000원인 거야. 맞죠? 매출이 10,000원인데 영업이익이 1,000원인 거야. 2,000원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CEO라고 생각하면 2,000원을 올리는 방법은 매출원가를 줄이든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이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줄이는 방법은 재료를 사러 싼 곳으로 사러 다닌다. 이게 1번이죠. 그 중에 보통 그 큰 회사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서 중국에 가서 사온다. 이런 거 들어봤죠? 베트남 가서 사온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매출 원가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도 물건 살 때 이게 예전에는 항상 뭐 옥션이면 이런 데서만 샀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알리 쓰죠. 알리. 거리가 먼데도 알리에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싸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가를 싸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 너무 이익이 안 나온다. 안 되겠다. 미안한데 당신은 퇴사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거 있죠. 직원 정리를 하는 거죠. 또는 직원의 월급을 동결시킨다든지, 또는 뭐 시간제로 바꾼다든지, 또는 뭐 하프타임제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이는데 가장 많이 손대는 데가 하나는 직원급여입니다. 직원급여. 근데 이제 얘는 줄이면 나쁜 건 없는데 얘는 줄이면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지금 이제 영화극장 같은 경우에 분명히 직원 수가 분명히 줄었을 겁니다. 뭐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그러다 나중에 영화가 뻥 터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 직원 수가 모자라서 직원 다시 뽑아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이게 순식간에 뽑아지지 않거든요. 잘못 뽑았다가 뭐 내일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맞죠? 면접이란 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래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대기업들의 현재 숙제일 겁니다. 아마도 확보를 딱 지금 돈은 못 주지만 확보 딱 해놓고 나중에 스탠바이 해놓고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제 그 타협을 좀 해요. 타협을 하고 영업이익이라는 게 생기죠. 영업이익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에 가장 뭐 별로 없죠. 영업 대부분 이쪽으로 모든 에너지가 쏟아져 있으니까 영업의 수익이 하고 나서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은 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대부분 어디에 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입니다. 이자는 그럼 누구한테 내는 거죠? 은행.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은행에 이제 더 신경 쓰는 거죠. 얘를 줄여야
마지막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데 그럼 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자율이 싼 것을 고른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얘가 지금 가고 나면 법인세 전 등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게 발생되는데 법인세 등은 누가 먹는 거예요? 국가가 먹죠. 그 다음 이제 국가가 이제 떼갑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쳤어. 뭐 아니면 여기서 마이너스 쳤어. 그럼 결론적으로 세금 안 내는 거지. 떼가는 순서가 좀 다르죠. 여기서 매출에서 매출원가, 매출이 10,000원인데 매출원가가 12,000원이야. 그럼 벌써부터 이게 돈이 없죠. 그럼 직원 월급 떼이는 거야. 직원에게 월급 못 주는 거야. 직원까지 월급 줬는데 이익이 작아. 그럼 또 세금 또 연체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국가든 직원이든 직원들 중에도 돈 못 받아서 막 괴로워하시는 직원들 많죠. 국가도 자기 돈 안 받고 끝까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세금 다 떼내려고 다 해요. 법인세가. 소득세든 법인세든. 야, 죄송한데 나 지금 돈이 없어서 세금 못 내겠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국가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떼갑니다. 그거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금이라는 그게 제 입장에서는 제 느낌상으로는 4대 보험도 세금이에요. 야, 4대 보험 끝까지 날아옵니다. 뭐 이상한 빨간 딱지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연체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철저하게 이자까지 다 받아 먹습니다. 꽉 그냥 절대 안 됩니다. 안 주는 경우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돈을 다 주기 위해서 뭐 다 이렇게 대출도 하고 뭐 하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죠. 당기순이익 누가 가져간다고요? 주주들이 가져가요. 주주들이 이제 주주들이 이익을 보려면 결론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커야 되는데 가장 많이 후순위로 좀 가져가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수업은 시험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정통적 회계를 배우면 이런 얘기를 좀 해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넣었고, 우리가 시험상 중요한 내용은 여기입니다. 여기 얘를 외워 주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원가,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판매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오늘부로 이제 요번에 다 칸 박스 있는 걸로 이제 바꾸도록. 여기는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는 영업의 수익. 이 왜 제가 이게 또 헷갈리냐면 나중에 되면 영업의 이익인가? 이렇게 돼요. 영업의 수익인가? 헷갈리면 는 이익 이렇게 돼야 돼요. 얘는 는이 아니잖아. 이게 이익이 아닌 거야. 영업의 수익. 단어가 좀 헷갈립니다. 영업의 비용. 그래서 이제 일단 손익계산서를 조금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자, 여기는 우리 페이지 상으로는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제가 이 PPT를 2019년도에 만들었어요. 이 PPT를. 아마 2019년도, 지금 2020년도죠, 맞죠? 19년도에 만들었을 때 320페이지였거든요. 지금 또 320. 연도만 바꾼 거야. 이 책 저자가. 페이지 똑같죠, 맞죠? 자, 여기는 이제 보면 얘 글자가 매출액이죠. 매출액. 그래서 요거 먼저 설명해야지. 위에 배치가 여기는 기업명, 여기는 일정 기간.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320페이지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는 기업명 한번 적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 여기에는 일정 기간, 여기에는 보고 통화, 또는 이제 시험에 단위라는 글자도 나옵니다. 그냥 단위. 단위라는 글자도 있기 때문에 단위, 보고 통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적히지 않는 것은 1번 기업명, 2번 사업주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사업주 이름이 답이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다음 중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1번 일정 기간, 2번 일정 시점. 둘 다 들어갑니다. 맞죠?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는 둘 다 재무제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매출액.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계산 과정이고 또는 계산 전 내용이고 여기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가 결과인데 이 왜 4364000이냐? 443억 6천이죠.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라는 놈이 있는데 한 놈은 0이고 한 놈은 43억이죠. 맞죠? 이 두 개를 합해서 얘가 된다. 여러분들 책 보시면 책하고 내용까지 똑같네.
맞죠? 책 내용까지 똑같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2019라 돼 있죠. 맞죠? 10기로 바꿔놨네요. 맞죠? 참 저자가 똑같이 똑같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매출원가. 매출원가 설명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매출원가는 이제 상상을 조금 한번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업이냐면 새우깡을 파는 업입니다. 자, 새우깡을 파는 업인데 지금 창고에 2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새우깡이 2개가 있는데 이번에 8개를 사왔어요. 자, 질문, 창고에는 몇 개가 있을까? 창고에는 왜 어떻게 다시 처음에 다시 새우깡이 지금 2개가 있고 이번에 8개를 사왔어. 그래서 창고에 넣었지. 자, 그럼 창고에는 현재 몇 개가 있는가? 10개. 여러분들 10개라고 한 이유는 2 더하기 8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판매 가능한 개수는 몇 개인가? 10개지. 10개. 판매 가능하다는 말 자체가 창고에 있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나서 창고에 몇 개가 남아있냐면 4개가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4개. 몇 개가 팔렸을까? 6개. 여러분들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2 더하기 8 그래서 10을 만들고 그 다음 그 10을 뭐라고 했냐면 제가 판매 가능한 개수라고 했고 10에서 빼기 4 해가지고 6개가 팔렸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2개를 회계적 용어, 회계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기초라고 합니다. 기초라는 말 어제 했죠. 1월 1일 시작되는 그게 기초. 단기 매입액이라는데 우리는 개수를 이야기했으니까 단기 매입액을 우리는 8개라고 표시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판매 가능한 개수는 몇 개라 그랬죠? 10개. 그것을 회계 용어로 바꾸면 기초 더하기 단기는 판매 가능액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죠? 다시 기초 더하기 단기는 판매 가능한 액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저는 개수로 표현했고 그러면 다시 2 더하기 8 빼기 4 했잖아요. 그 빼기 4, 그 4를 뭐라고 하냐면 회계용어로 기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한 6개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2 더하기 8 빼기 4 회계용어로 바꾸면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다시 기초 더하기 단기를 판매 가능 개수라고 하고 기초 더하기 단기에서 기말을 빼니까 몇 개가 나왔냐면 4개가 나왔죠. 그 4개를 뭐라고 하냐면 매출원가. 그럼 볼게요. 여기 글자가 뭐예요? 기초, 여기가 단기, 여기가 여기 빼고 여기 일단 이거 고민하지 말고 기초, 단기, 기말 요 3개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이에요. 그러면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그러면 저 지금 현재 보이듯이 0이 돼요. 지금은 0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팔렸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좀 끊어갈게요. 자, 여기는 이제 매출원가고 아까 계산한 대로라면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여기도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여기서 얘를 더하고 얘를 빼면 얘 값이 나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매출원가와 이 매출원가를 합하면 얘가 되는 형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 그냥 슬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지만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은 매출원가다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사실은 이 모양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계속 계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모양이라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책에는 기초 단기 기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이제 헷갈려요.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항상 그림으로 기초 단기 기말 이런 식으로 기초 단기 기말 지금까지지 말고 나중에 가면 이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얘가 나오죠. 얘는 이제 결과물인 거고 그 다음 여기 급여부터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쭉 다 하면 얘네들의 합이 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얘네들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업의 이익을 영업이익이 나오고
결과물 는 이익이 나오고 거기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빼고 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선생님 여기는 왜 비용이에요? 비용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도 있고 등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도 있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 비용 자금전 이익 하고 나면 빼기 법인세 비용. 여기는 또 법인세 등이 안 써도 또 비용 끝까지 비용을 쓰고 있네요. 맞죠? 법인세 비용을 빼고 나면 당기순 이익이 남습니다. 여담인데 요 이익을 포함하고 있나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요 이익을 머금고 있나요? 머금고 있죠. 얘가 얘보다 크죠. 숫자가 사실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서 영업이익이니까 매출 총이익 안에는 영업이익이 있는 거죠. 그럼 영업이익 안에는 법인세 차감전 이익도 있고 당기순이익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요 이익들 중에서 얘 이익들을 다 머금고 있다고 해서 얘 이름이 총이익이에요. 사실은 총의 의미가 토탈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익들을 다 들고 있다고 해서 매출 총이익. 거기에 판매비 관리비 빼면 뭐 이렇게. 자, 아까 제가 영업 외에는 몇 번대라고 그랬죠? 900번대. 하나 더 가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입니다. 대충 숫자가 좀 정리됩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판이니까 800번대. 얘는 900번대. 얘는 500번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실제로는 이제 400번대가 뭐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500번대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분기할 때 얘는 분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끝에 가로 열고 제라고 합니다. 제의 뜻이 뭐냐면 제조 원가 약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얘는 가로 열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 판이라고 써져 있어요. 판의 의미는 판매비와 관리비. 제는 제조 원가. 여기는 이제 따로 안 적혀 있습니다. 따로 안 적혀 있고. 미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않는 거. 야,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지, 맞죠? 오늘 처음 본 거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된 이유를 이해하셨죠? 손해와 이익을 같이 표시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매출 총 이익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업 이익, 당기순 이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경상이익, 경상손실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있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사라진 케이스입니다. 제품, 상품, 영역 등의 판매 활동과 판매가 키워드죠.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으면서 영업이익 안에 들어가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한번 찍고